네, 디사이트 경제TV 개국 1주년을 맞이한 특별 인터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국민 밉상주라고 불렸던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딱 이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환영이라도 하듯이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구간 9% 넘게, 카카오도 4.6%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이 시장을 한번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네. 뭐 결정적인 이슈나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뭐 오늘 딱 오르는 이유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장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이제 AI를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라는 그 기조 하에 네.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SI 종목들도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또 AI와 관련된 좀 작은 종목들 또 시세를 강하게 좀 분출하고 있고 사실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 직후부터 카카오페이나 뱅크와 같은 이제 계열회사 주가들도 덩달아 오르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이버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 네.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도 AI 뭐 어떤 자체 LLM이나 이런 부분들 카카오보다 훨씬 먼저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이제 수혜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은 이제 네카오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네. 과거에는 네이버가 훨씬 더 뭔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AI에 대한 행보가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좋았다면 네. 최근에는 카카오가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급등이 보였단 말이죠. 네. 이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키 맞추기를 해 간다라고 본다면 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근데 또 카카오도 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카카오도 이제 지금까지 빠진 걸 맞아요. 생각하면 이제 시작 아니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의 기대감은 연내 출시로 예상되는 이제 오픈 AI와의 AI 검색 플랫폼, 협업 플랫폼에 네.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가장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서비스인 AI 브리핑 서비스 이게 이제 3월 말에 출시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쿼리의 약 한 3%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AI 검색 서비스의 커버율을 연말까지는 한 15%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산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한국의 이제 인터넷 소비자들이 AI 검색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양사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 네. 현 시점에서는 이제 뭐 특정 가격대에 왔으니 뭐 좀 차익 실현해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 트렌드가 AI 트렌드가 쭉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각각 기업들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네. 와, 지금 우리 김현웅 연구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갑니다. 네. 카카오는 5%, 네이버는 10% 이렇게 2배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데 네. 카카오 얘기부터 출근하자면 사실 네.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이렇게 새 정부 수혜에 맞이해서 한꺼번에 올랐을 때 바로 다음 날 JP모건에서 네. 과도하다라면서 찬물을 바로 끼얹었어요. 네네. 그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은 이제 과도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가고 있고 또 과거 17만 원, 16만 원 갔었을 때 대비로는 엄청나게 빠진 게 사실이지만 네. 사실 그동안의 실적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즉 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의 주가 수익 배수가 35배, 40배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부담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자체는 일면 이제 수긍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당장에 그래서 사실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의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팔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반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카카오는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 권고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떤가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네이버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오. 오늘 지금 10% 정도 급등을 해서 22만 원을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여전히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수익 배수가 아직도 1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카카오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네. 글로벌 피어 그룹들만큼 간다고 봤을 때 20배 초반까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한 25%에서 30%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보유자분들의 평균 매수가가 과연 얼마인지를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신규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존 보유자분들이 뭐 거의 네. 6만 원 그보다 더 위에 위에 있죠. 있는데 네. 내가 사는 가격이 오히려 기존 보유자보다 좀 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평균 단가 8만 원인데 지금 여전히 5만 원이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전략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지금 카카오 주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은 뭘로 가질 수 있죠? 그런 믿음이 AI? 일단 저에게는 없고요. 아직은 없으십니까? 네, 저에게 아직 없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숫자가 찍혀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톡 개편 네. 그리고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AI 플랫폼의 출시 이 두 개가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개편이 정말로 한 7, 8월 3분기 앞단에서 이루어져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또 4분기에 오픈 AI와의 협업 검색 플랫폼이 유료로 출시돼서 상당한 반향, 즉 구독자가 유료로 뭐 100만, 200만 명 이상 나와주는 네.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이 겹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높은 멀티플 30배 이상을 적용하면 26년도의 실적을 땡겨와서 내년 실적을 그렇게 해서 땡겨왔을 때 한 뭐 7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가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인데 네이버의 시나리오는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바로 다음 분기 올해 뭔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커머스 사업이 지금 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확장도 하고 있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3월 12일에 나왔었던 플러스 스토어 앱, 별도 앱을 냈고요. 두 번째 축이 네이버 멤버십입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 앱은 지금 출시하고 이제 한 2달, 석 달 정도 돼가는데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벌써 한 5, 600만 명 수준. 누적 다운로드가 약 한 700만에 근접을 하면서 네.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4월, 5월 같은 경우에 그 별도 앱 출시 직후를 보면은 4, 5월 달에 거래액 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 대비 한 1.5배 수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앱 출시 효과 분명히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퀵커머스 쪽에서 이제 지금 배송 바로 배송처럼?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면서 퀵커머스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축인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넷플릭스 제휴 멤버십을 도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2나 중증 외상 센터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많이들 보시는 양질의 컨텐츠들이 더해지면서 네.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월 4,900원에 나는 넷플릭스를 덤으로 보겠다. 왜냐면 5%의 쇼핑 적립 혜택은 그냥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도 최근에 요금을 7,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광고 요금제를. 그렇죠. 근데 여전히 멤버십은 4,9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입자들이 네이버 멤버십을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또 6월 달에 쇼핑 관련된 수수료를 조금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매출 및 이익 증가로 바로 연결이 되고 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커머스 쪽이 거의 분기당 한 8, 9천억 수준 정도의 매출을 그럼 이제 연간으로는 뭐 하반기 2조 원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2조 원이 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한 1.89조 원 정도 수준의 커머스 매출액과 이익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이버의 이러한 쇼핑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라는 절대 강자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네. 것 같은데 그 파임은 조금만 가지고 와도 엄청난 수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워낙에 이제 절대 강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쿠팡과 네이버의 합산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약 49%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콘솔리데이션, 후발주자들의 도태 및 어떤 뭐 파산을 통해서 네이버 쿠팡의 점유율이 양사 모두 늘어나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예를 들더라도 1, 2위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60%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 성장률은 지금 3%, 4%로 낮아졌지만 네. 네이버 쿠팡의 거래액 성장률은 5%, 10%그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어지고 사실 양사를 잘 비교해 보시면 네이버는 지금 이제 5% 적립, 쿠팡은 무료 배송, 무료 반품입니다. 네. 소구하는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적립 안 해줘요, 쿠팡은. 쿠팡 적립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고 그쵸. 그 외의 혜택들도 보시면 네이버는 넷플릭스나 웹툰, 최근에 스포티파이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쿠팡은 쿠팡 플레이. 이츠, 플레이 이쪽이라는 거죠. 쿠팡 플레이는 거의 스포츠 중계에 특화된 OTT거든요. 네. 그래서 양사의 어떤 혜택의 소구점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의 영역이지 네이버가 꼭 쿠팡 걸 뺏어오고 쿠팡이 꼭 네이버 걸 뺏어와서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점유율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쿠팡이 모두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개 다 가입해 있어요. 네. 네이버 플러스, 쿠팡 네네. 멤버십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네. 그 기업들마저도 네. 본인들이 그것을 피해서 뭔가 전략을 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신선식품은 아무래도 쿠팡 맞습니다. 쿠팡 쪽이 로켓프레시가 워낙 강하고요. 많다면 네이버는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강점을 발휘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뭐 커머스도 중요하고 뭐 카카오도 지금 톡 개편도 중요하지만 네. 계속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AI거든요. AI죠. 두 기업 가운데 AI는 어느 쪽을 더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보면은 네이버를 더 기대하는 게 당연하고요. 자체 기술. 왜냐면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도 일찌감치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네. AI 브리핑 서비스라는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쿼리 이제 커버리지율을 이제 늘려가야 한다라는 과제는 있지만 독자 기술력으로는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잘 뭐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이제 카나나 CBT가 얼마 전 시작이 됐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카나나에 대한 이제 대중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써보셨어요? 전 써봤죠. 어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UI가 그렇게 이제 직관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언급되었었던 이제 스케줄링 기능, 네. 그런 AI를 약간 가미한 스케줄링의 편의성 제고 이런 부분에 아직은 좀 멈춰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카카오는 독자 노선보다는 네. 오픈 AI라는 이제 글로벌 AI 탑티어와의 협업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오픈 AI 측면에서도 고가의 유료 월정액 멤버십의 대중적 확산은 아직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고 큐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고 카카오도 지금 B2C로는 유료 과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연내에 가장 큰 카카오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현실화되고 네. 생각보다 많은 일반 고객들이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카카오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이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네. 지금의 주가와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는 계속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부분이 정말 얼마나 현실화가 빠르게 맞습니다. 될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네이버 카카오를 두고 우리 연구원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카오가 달라졌어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